파트 7. 일제의 선교사 추방과 인도의 중단 없는 선교. 더 넓은 시각으로. 인도는 해외 선교본부에서 일하면서 그의 판단과 경험과 능력으로 인하여 해외 선교본부 직원들로부터 신뢰와 인정을 받았고, 선교정책 입안과 진행 과정의 그 어떤 단계에서도 그가 모르는 부분이 없었을 만큼 선교본부 업무에 정통했다. 또한 탁상행정에 그칠 수도 있는 해외 선교본부 안에서 한국에서 그의 오랜 선교 경험과 실전 감각은 현장에 견해를 제공했다. 미국으로 돌아간 인도는 테네시 내슈빌의 남장로회 해외 선교본부에서 선교 지원 업무를 맡게 되었다. 인도니 해외 선교본부에서 근무하게 된 것은 해외 선교본부 총무의 업무가 과중했고, 수많은 선교사가 갑작스럽게 귀국하면서 관련 업무가 폭증했기 때문에 그의 일을 돕기 위한 인력으로 선발된 것이다. 당시 해외 선교본부 총무는 행정 업무 외에도 선교사 지원자 담당 부서, 지정 목적 사업 부서, 모든 선교 현장에 있는 현지 교회와 선교회와의 해외 교신 전체 목록 일람을 총괄하는 직무를 혼자 담당하고 있었다. 거기에다 선교사들의 대거 철수와 귀국에 따라 갑작스럽게 생겨난 업무가 더해졌다. 예를 들어 미국으로 복귀한 선교사들의 적응 문제로 주택과 일자리와 교회 임지를 찾는 일, 선교사들을 다른 선교지로 전출시키는 작업, 현장에서 선교 사업을 매우 축소된 인력으로 조정하는 일, 바다를 건너는 교통수단에 대한 지나친 과세의 완납, 안내 책자, 기사, 보고서 등을 통해 모국교회의 모든 상황을 설명하는 일, 전적으로 불확실하고 예측 불가능한 세계 정세 앞에서 결정을 내리고 정책을 입안하는 책임을 매달 수행하는 일이었다. 총무의 역할을 분담해야 했고, 해외 선교본부는 가장 유능한 사람을 찾아서 그의 업무를 보조하도록 했다. 미국으로 복귀한 수많은 선교사 가운데 가장 유능한 사람을 찾기란 쉬운 일은 아니었고, 신중한 선발 과정을 거쳐 인돈이 임명되었다. 인도는 본부의 요청에 따라 1941년 9월 말 이전에 내슈빌에 들어와 즉시 총무의 조수로서 업무를 시작했다. 이로부터 인도는 일제 패망 이후 한국에 복귀하기 전까지 5년 동안 해외 선교본부에서 그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였고, 탁월한 업무 능력을 인정받아 본부가 주는 상을 5차례나 받았다. 인도는 해외 선교본부에서 업무를 시작하면서 선교사 지원자 담당 부서를 전담했고, 신임 선교사를 선발하여 임명하는 실무 책임을 맡았다. 이 일은 해외 선교본부의 업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이었다. 인도는 그의 인격과 경험에서 나오는 특별한 능력으로 이 업무를 수행했다. 그리고 선교사로 헌신하는 근본적 동기에 대한 깊은 이해, 지원자들의 성격과 자질을 꿰뚫어보는 날카로운 통찰력, 부드럽게 협상하고 교섭하는 재능으로 신임 선교사를 선발하는 업무를 훌륭하게 감당했다. 인도니 본부에 있으면서 선발한 남녀 선교사들은 이후 남장로회의 모든 선교지에서 가장 훌륭한 선교사들이 되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1929년 미국의 대공황으로 선교사 인력과 선교 자금이 위축되면서 대학과 신학교, 교회에서 선교사를 모집하는 것이 어려워졌고, 선교 자원의 위축은 1940년대까지 이어졌다. 또한 미국이 1941년에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면서 선교사로 나갈 젊은이들이 군복무로 몰렸다. 국가의 위기 상황에서 애국주의가 성행했던 이 시기에 군복무 후로 선교사 지원을 연기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선교 자원이 극도로 위축되었던 이 시기에 인도는 해외 선교본부에서 신임 선교사를 찾아 파송하는 어려운 일을 감당했고, 이러한 노력으로 선교지의 선교 인력 보강이 꾸준히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도 대단한 성공을 거두었다고 볼 수 있다. 인도니 이 부서에서 일하면서 많은 생각과 노력을 집중시켰던 특별한 목표는 해외 선교를 꿈꾸며 준비하는 젊은이들로 구성된 선교사 예비단체를 구성하는 일과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동아시아의 남장로의 선교지에 복귀할 준비를 갖추는 일이었다.
남 장로의 해외 선교 본부의 기록에 따르면 1945년에서 1957년의 12년 동안 445명의 신임 선교사가 선교지로 파송되었는데 남 장로의 선교 역사 속에서 12년간의 기록으로는 가장 큰 숫자였다. 가장 어려운 시기에 큰 업적을 거두는데 가장 크게 기여한 사람은 인돈이었다. 그는 미래에 있을 기회와 필요를 내다보고 눈물로 씨를 뿌려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하는 해안과 열정이 있었다. 해외 선교본부는 본부 인력을 강화하는 조치로 1945년 1월 1일 리처드 길레스피 목사를 선교사 지원자 담당 총무로 영입했다. 이전까지 이 업무는 인돈이 실무 책임을 맡고 있었으므로 그는 길레스피 총무가 업무를 파악하고 자리를 잡는 데 큰 도움을 주었다. 이로 보건대 인도는 해외 선교본부에서 총무가 수행할 역할을 홀로 감당했던 것이다. 해외 선교본부가 이 일을 전담할 별도의 총무를 선임하면서 선교사 지원자 관리 업무에 인돈의 역할이 축소되자 본부는 인돈에게 새로운 역할을 맡겼다. 한국으로 복귀하기 직전 1년 동안 인도는 지정 목적 사업 부서의 주요 업무를 담당했다. 그가 맡은 일은 교회나 개인의 후원을 받아 해외 선교지에서 선교사나 특별한 프로젝트를 개별적으로 후원하도록 서로 연결시키는 작업이었다. 해마다 해외 선교지에 지출되는 예산의 3분의 1이 이 부서에서 나올 만큼 이 프로젝트는 남장로의 해외 선교를 움직이는 중요한 업무였다. 인도는 해외 선교본부에서 일하면서 그의 판단과 경험과 능력으로 인하여 해외 선교본부 직원들로부터 신뢰와 인정을 받았고 선교 정책 입안과 진행 과정의 그 어떤 단계에서도 그가 모르는 부분이 없었을 만큼 선교본부 업무에 정통했다. 또한 탁상 행정에 그칠 수도 있는 해외 선교본부 안에서 한국에서 쌓은 그의 오랜 선교 경험과 실전 감각은 현장의 견해를 제공했다. 그의 판단은 매우 직설적이고 솔직했지만 반대 의견과 부딪힐 때 그의 친절함과 유머는 회의 자리의 긴장과 어색함을 날려버렸다. 다른 사람에게 신뢰를 주고 바른 판단과 결정에 이르도록 이끌어 나가는 그의 영향력과 리더십은 남장로의 해외 선교본부뿐만 아니라 다른 교단 선교본부와의 연합 모임이나 초교파 위원회 모임에 선교부 대표로 참석하는 데서 발휘되기도 했다. 참고로 인돈의 인격과 신앙에 대한 평가를 종합한 글을 소개한다. 그는 신앙과 교리에 대하여 독실하고 건전하다. 그의 인격적인 신앙은 깊고 안정적이다. 전쟁 중에 실종되었다고 보고된 그의 아들의 생사가 불확실하여 그 문제로 몇 달간 마음이 괴로웠을 때에도 침착하고 평온했던 것을 그의 친구들은 잊을 수 없을 것이다. 그의 모든 행동에는 진실함이 뚜렷이 나타난다. 그는 말할 때나 친구나 적을 대할 때 정직하고 진실했다. 그의 행동과 말이 순결하지 않은 적이 없었고 내숭을 떨지 않았다. 그는 언어나 행위에서 비열함을 드러내는 것을 혐오했다. 그의 예리한 유머 감각과 온화한 성품은 그의 얼굴에서 나타나는 지울 수 없는 미소에서 잘 드러난다. 그는 일을 할 때 철저히 준비했다. 조지아텍을 졸업한 공학도로서 뉴욕의 컬럼비아 대학교에서 중등교육 분야의 석사 학위를 취득하고 동시에 성서신학교에서 2년간 특별과정을 밟았다. 이후 디케이터의 컬럼비아 신학교에서 신학 교과목을 이수하여 신학사 학위를 취득했고 1930년 서남부 조지아 노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다. 이후 1957년에는 벨헤이븐 대학에서 선교사와 교육자로서 그의 탁월한 봉사를 인정받아 영예박사 학위를 수여했다. 무엇보다도 그는 헌신적인 기독교인으로서 그가 행한 모든 일에 그리스도에게 흔들리지 않는 충성을 나타냈다.